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중국이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능가하는 거는 1, 2년, 2, 3년 뒤면은 진행이 되어질 걸로 판단이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SK스가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삼성전자한테서 HBM이 이겼지만 CXL 2.0이랑 DDR5까지도 삼성전자한테 이기겠다. 삼성전자가 HBM3 8단 이하랑 우리가 알고 있는 DDR5나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은 잘 팔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40%, 네. 하이닉스 30%에서 전체 시장에서 70%를 국내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도 30, 20 그래서 50% 정도를 국내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중국 시장, 중국 네. 추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네.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크게 최근에 내용들이 뉴스로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생산 규모라든지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미 따라잡았다, 또는 거의 근소한 차로 경쟁 구조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수율이나 중국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DDR5라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반도체, 네.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수율이 한 50% 나옵니다. 수율이 50%라는 거는 양산으로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DR5가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율 50%에서 양산이 될 수 있는 70에서 80%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최소 기간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기본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따라잡았다, 능가했다라고 나오는 뉴스들의 내용은 중국 내에서의 캐파에 대한 생산량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1, 2년 정도 삼성전자가 앞서 나가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만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중국이 시간의 문제이지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능가하는 거는 1, 2년, 2, 3년 뒤면은 진행이 되어질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스템, 낸드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 이쪽에서의 괄목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네.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테슬라로부터 얼마 규모의 네. 파운드리 쪽에 수주를 받았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2나노급이고요. 네. 지금 삼성이 2나노급에 대해서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28년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메시지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닌텐도사의 스위치2에 대한 수주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위치1이 1억 6천만 대가 팔렸는데 이번에 한 500만 대가 선주문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삼성이 만들어서 TSMC에 납품하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엔비디아가 도시바에 닌텐도에 납품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에 설명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가 1년에 반도체 매출이 150조 정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나 내수로의 150조 정도를 판매를 하고요. 이 150조 중에서 이익이 한 12조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파운드리와 낸드 쪽에서의 적자가 8점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낸드 쪽의 매출이 30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매출의 150조 중에서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출이 30조입니다. 한 25%죠. 그런데 이 25%의 매출에서 8조 적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에서의 적자 규모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 쪽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위치2 스위치2라든가 그리고 지난 2분기에서의 실적 상황을 리뷰해 보더라도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 또는 낸드 쪽 이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부분 개선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3분기에 이게 그 가시적인 성과를 숫자로 보여줄 만한 상황은 아니겠으나 중국이 격차 따라오고 있는 메모리 쪽은 어느 정도 놓아주면서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운드리와 낸드 쪽에서의 개선된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7만 원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진행되어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관세 부분과 외국인의 삼성전자 이 대응하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 비중이 50.5% 정도 됩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 비중이 58%였습니다. 좀 그때는 많았다라고 판단되죠. 보통 통상 과거 20년 동안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의 평균치가 53에서 많으면 55 정도가 기본적인 외국인의 보유 한도 네. 비중이었습니다. 이게 58까지 가는 건 좀 많았던 부분이고요. 과거에 한 60%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던 이제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이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5만 원대까지 하락했을 때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이 50%를 깼던 적이 있었어요. 49.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0.5%까지 올라왔는데 과거 수준에서의 비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보면 2,900포인트가 고점이었거든요. 이때 삼성전자 주가는 88,0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지수적 관점의 측면을 보면 3,200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의 보유 한도 비중은 50% 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2,900이었을 때 외국인들은 58% 비중으로 가져갔는데 3,200포인트에도 불구하고 50%라는 건 외국인이 삼성전자 안 산다라는 거죠. 안 사는 이유는 극명합니다. 업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메모리 있어서 중국이 추격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단 하나. 음. 외국인이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가장 큰 포인트는 중국,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 조절입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 조절은 중국입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40% 정도 수준에 달하는 중국 비중에 대해서 투자 한도를 늘릴지 줄일지 보유 관점으로 진행할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그 이루어진 형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상향화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아니고요. 저는 이번 에이펙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0월 에이펙 회담에 대한 그 이전에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52%, 53%, 54%까지 사는 이 형태로의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이 가장 많은 거 하면 삼성전자이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1,400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단일 종목은 삼성전자이고요. 한 50만 명의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냥 묻어놓는 종목으로 다 인식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관심도는 작으신 종목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질 때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반도체 좋다니 반도체를 사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부장 종목인데요. 소부장 내에서도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소부장 하면 딱 떠올리는 몇몇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네, 그렇죠. 과거는 조금 다른 경향에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뭐 조금씩 움직이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만 하더라도 이들 종목은 안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었는데 네. 최근에 상승률,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권에서의 반도체 종목에서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내용에서의 소부장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그 시스템 반도체 낸드 쪽에서의 흐름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바닥 다지기, 주가 하락 이후에 아직까지 실적의 개선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쪽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로의 진행이 되어 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낸드 쪽에서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전혀 안 움직였던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익 IPS라든가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PSK라든가 또는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최근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낸드 쪽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주가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종목은 테크인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최근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두산테스나 네. 그리고 뭐 가온칩스 뭐 설계 쪽 부분이지만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주가 흐름들로의 연계된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은 두산테스나 안 움직였거든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의 주가 상황에서 뭐 대부분의 소부장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안 움직였던 종목들 간에서의 흐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부장 내에서의 투자로의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뭐 한미반도체다. 또는 뭐 여타의 강했던 흐름에서의 삼성전자양 또는 주로 하이닉스양 종목들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소부장 내에서의 투자 방향도 삼성전자 향 흐름에서의 파운드리와 그리고 낸드 쪽에서의 종목들로의 전환.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낸드 쪽에서는 테크인이라든가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고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최근 급속도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한 달 번씩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번 달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저번 달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파악을 하고 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뭐 SK하이닉스를 사셔라,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사셔라, 삼성전자를 사셔라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사셔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지가 한 2주가 넘어가지고 이 편집본을 보신 분들은 무턱대고 매수하셨다가는 조금 박스권 중단 매수 좀 물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들한테 정말 좋은 기대감을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는 삼성전자 관련 체인 종목들 만약에 정말 저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틀릴 가능성이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게 반도체 가격이 견조한데 삼성전자가 HBM3 8단 이상을 못 팔고 있을 뿐이지 HBM3 8단 이하랑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DR5나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은 잘 팔고 있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적자를 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부가 약간 보합권으로 나왔지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할 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성장성에 베팅을 하시나 봐요. 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 수익비율이 5가 안 된다고 제가 목나 불러도 외국인과 괜히 안 사면 안 오르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뭐 D램이나 뭐 DDR5나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나 다른 GPU 기업들이 HBF에 대한 관심을 주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퍼포먼스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수주 공시를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관련 종목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릴 건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분할 매수했을 때 수익 관점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로 그냥 참고차 갖고 왔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날 상한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이 나왔는데 저번 주 금요일날 기록했던 양봉의 음봉이 3분의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찍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하나 머티리얼즈가 모멘텀이 끝났다고 해서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저번 주 금요일날 많이 샀으니까 오늘 좀 비중 줄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공정 장비 관련 종목들이 제일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이 DDR5나 낸드 플래시에 대한 라인 공정에 대한 장비 수주를 줬을 때 전공정부터 장비가 진행이 되는 거고 언제나 저는 후공정 관련 장비들은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보여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이제 최대 주주 하나 마이크론인데 이 하나 마이크론이 저는 사실 SKS 밸류체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 마이크론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 공장이 삼성전자의 이 후공정 패키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자신들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자신들도 뭐 CXL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 수주를 줬는데 그 수주를 하나 마이크론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스트에는 두산 테스나를 안 넣었지만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말부터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저번 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가장 역시 파운드리 이 후공정 패키징은 두산 테스나지만 하나 마이크론 새로 집중하게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스라는 종목은 테스형. 네, 제가 2022년, 2023년에 정말 좋아했던 종목이고 제가 한 15,000원대에 사가지고 3만 원에 매도했던 종목인데 이 기업이 반도체 전공정 관련 사업도 영위를 하지만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태양광 장비도 만들다 보니까 2023년에 적자로 전환돼 버려가지고 땅굴로 돌아간 종목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테스를 잘 안 보다가 최근에 테스가 시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2024년에 다시 흑자로 전환됐고 이 테스가 만들고 있는 전력 반도체용 핵심 장비가 상용화 성공하고 또 SK하이닉스발 수주가 이제 최근 한 달간 나왔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과 계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2024년에 흑자로 전환됐는데 2025년 전망치가 실적이 추가적으로 갱신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수급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봉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너무 좋은데 일간 변수가 너무 크니까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제가 안전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한솔케미칼이랑 유진테크를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탑픽으로는 유진테크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장비, 뭐 반도체 완성체, 뭐 HBM, 뭐 시스템 반도체, 뭐 CXL 이런 식으로 뭐 섹터 여러 개 나오는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중복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 저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음봉인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양봉인 종목 소개를 드려서 손 팀장 지금 올라간 종목 따라잡으라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진 종목이 없다. 양봉인 종목밖에 없는데 그중에 좀 덜 올랐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린 건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께서 아시더라고요. 어떤 반도체 소재 중에서 소재죠. 네, 이제 과산수소를 이용한 반도체 소재인데 소재 기업들이 실적 변동성이 크잖아요, 박사님. 근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정말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서 20% 이상 시장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차트만 봤을 때 이 종목이 탑픽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변동성이 작아서입니다. 정말 이 차트를 보면은 균일하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SK하이닉스 샀고 삼성전자 샀고 안전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보수적인 실적 챙기고 일간 변동성 있는 실적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린 유진테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전공정 쪽에서 가장 친근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램과 낸드 플래시 중에서 D램 수요는 이미 넘쳐가지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D램이 다 팔려 나가니까 이제 낸드 플래시마저도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이제 D램 전공정용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한테서 HBM 이겼지만 CXL 2.0이랑 DDR5까지도 삼성전자한테 이기겠다 이런 부분을 밝히면서 이미 삼성전자한테도 장비를 납품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발 추가 납품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LPCVD라고 해가지고 진공 환경에서 방막을 형성하는 기술인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뭐 반도체를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뭐 유식한 척 하려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리포트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고도화된 공정일수록 식각 공정이랑 방막 공정, 세정 공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니스 이런 종목들도 성장세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방막 공정, 얇게 막을 만드는 진공 상태에서 얇게 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유진테크의 수주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저번 주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나온 다음에 오늘은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왔지만 제가 유진테크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편집본 들어왔을 때 바짝 사가지고 뭐 일주일 안에 뭐 10% 이런 관점이 아니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사가지고 10월 8일 이전에 삼성전자 흐름 보면서 이제 밸류체인 효과 보면서 만약 10에서 15% 이상 슈팅이 나오면 그때 분할 매도하고 나중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혹은 SK하이닉스의 수주가 지속됐을 때는 또다시 눌림목을 살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가지고 오늘의 탑핑은 제가 유진테크 소개해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